네, 이번 시간은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적분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적분이 뭔지 잠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적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적분은 이게 쌓을 적자거든요. 자, 누적할 때 적자입니다. 분은 나눌 분자입니다. 자, 나뉘어진 것을 쌓는다 이런 뜻인데요. 어, 자, 적분은 보통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넓이들은 삼각형이거나 사각형이거나 뭐 이런 대부분은 다각형에 관한 거죠. 예외적으로 원과 부채꼴 정도만 곡선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각형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넓이는 이렇게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곡선과 직선이 혼합되어서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이런 도형들을 작게 자릅니다. 이렇게 작게 잘라서 요거를 다 더해서 요 전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취할 텐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꽤나 많은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려운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쉬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적분이 발전되어 온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이 어려운 방식을 지나와서 쉬운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방식은 예전에는 배웠는데 이 어려운 방식은 요즘은 배우지 않고요. 쉬운 방식만 배웁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쉬운 방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 어려운 방식을 알아야 이런 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방식을 전혀 배우지 않다 보니까 이 쉬운 방식만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이 쉬운 방식이 왜 나왔나, 이 기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지장이 없으니까 문제는 풀어보시고 그리고 가끔 이 어려운 방식을 조금씩 빌려와서 쉬운 방식을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적분이라는 것은 이런 다각형의 넓이 말고 이렇게 곡선이 있는 형태의 넓이를 구하는 데에 사용되는 거다. 그리고 이 구하는 방식은 잘게 쪼개어서 더하는 거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방식도 있고 쉬운 방식도 있지만 어려운 방식은 배우지 않고 쉬운 방식만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쉬운 방식 첫 번째로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울 텐데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정할 수 없다,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부정입니다. 그죠?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말을 붙여보면 범위를 정하지 않은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범위를 정한 적분도 있겠죠. 그걸 나중에는 정적분이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이 단어는 정적분에 대비되는 개념. 정은 범위를 정한 적분이고요. 부정적분은 범위를 정하지 않은 적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정적분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라지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함수를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식을 우리는 스몰 fx라고 잠깐 둬볼 거예요. 자, 이렇게 뒀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미분을 했는데요. 그죠? 미분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분한 것에 반대되는 걸로 반대로 봅시다.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를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자,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를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읽기로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앞에 기호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인테그랄 fx dx의 뜻은 뭐냐? 미분하면 fx가 되는 그런 함수라는 뜻입니다. 는 뭐가 될까요? 그것은 fx 더하기 c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분하면 fx, 스몰 fx가 되는 그런 함수는 라지 fx 더하기 c와 같다. 이런 뜻이죠. 자, 실제로 얘를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을 해봅시다. 자, 얘를 미분을 해보면 다시 쓸까요? fx 프라임 플러스 c를 자 미분을 하면 자 덧셈이니까 따로따로 미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나요? 네, 라지 f 프라임 x가 되는데 우린 그것을 fx라고 스몰 fx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스몰 fx가 되고 여기 있는 상수항을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 fx 플러스 c를 미분하면 자 fx가 되잖아요. 이것을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미분하면 fx가 되는 그런 함수는 뭐다? 라지 fx 더하기 c와 같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읽기로는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더하기 c와 같다라고 읽고요. 다시 한번 말로 하자면 미분하면 fx가 되는 그런 함수는 라지 fx 플러스 c와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때 부르는 명칭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c는 적분 상수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적분할 때 항상 붙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x, 이런 x들은 뭐다? 네, 적분 변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fx라는 식을 x에 관해서 적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fx 안에 y나 뭐 z나 다른 문자가 있을 때는 이 다른 문자는 상수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x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적분 변수가 되고 그리고 요 fx는 뭐라고 부르냐면 p적분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다시 봅시다.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자, 요걸 뜻하는 건데요. 자, 요것의 뜻이 뭡니까? 네, 미분하면 fx가 되는 그런 함수, 그죠? 미분하면 fx가 되는 그런 함수는 라지 fx 더하기 c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fx는 적분이 되는 함수니까 비적분 함수고 이제 x는 적분 변수, x에 관해서 적분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라지 fx를 쓴 다음에 더하기 c를 붙여주는데 이 더하기 c는 적분 상수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c가 1이 있든 2가 있든 뭐 5가 있든 8이 있든 간에 미분을 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올라왔을 때는 어떤 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c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정적분의 뜻은 자,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읽고 뜻은 미분하면 fx가 되는 그런 함수는 자, 라지 fx 더하기 c와 같다라고 이제 말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부정적분의 뜻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자, 두 번째는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 관계. 방금 전에 좀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자, 우리는 부정적분의 뜻을 이렇게 봤죠. fx 인테그랄 fx dx 이것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분하면 fx가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죠? 미분하면 요 안에 있는 함수가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자,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이 식을 미분을 해버릴 겁니다. dx분의 d,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릴 겁니다. 자, 요것의 뜻은 미분하면 fx가 되는 그런 함수인데 그것을 진짜로 미분을 해버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안에 알갱이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다? fx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미분을 해버리면 안에 있는 자, 함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볼까요? dx분의 d, 자, fx가 있어요. 자, 이것을 부정적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될까요?
뜻을 살펴봅시다. 자, 요것의 전체의 뜻은 미분하면 요것이 되는 어떤 함수 아닙니까? 그죠? 그죠? 미분하면 요것이 되는 어떤 함수인데 요 안에 걸 들여다보면 fx를 미분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요 전체는 미분하면 자, 이것이 되는 함수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fx 더하기 c가 됩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죠? 자, fx 플러스 c를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을 dx분의 d로 써볼까요? 자, 미분을 해보면 앞에 있는 식은 dx분의 dfx가 되고 d 상수항을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죠? 자, fx 플러스 c를 미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되었죠. 그죠? 자, 요 식을 다시 봅시다. 미분하면 이 식이 되는 어떤 함수라고 했죠. 그죠? 그 함수가 뭐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x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과 부정적분 사이에는 서로 역연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그냥 안에 게 튀어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만 주의할 것은 바깥에 부정적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분상수가 붙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dx분의 d를 부정적분 할 때에는 없어지지만 바깥에 부정적분이 있다면 더하기 c를 쓰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뭐 그렇게 뭐 틀리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럼 보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dx분의 d 인테그랄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dx.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인테그랄과 미분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 되죠. 이것을 해석으로 하자면 미분하면 이제 요만큼만 해석을 해볼까요? 미분하면 이런 함수가 되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진짜로 미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요게 그냥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반대로 볼까요? 자, 인테그랄 dx분의 d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떨까요? 자, 인테그랄과 미분이 함께 있으니까 없어져 버리면서 얘가 그냥 나오겠죠. 그런데 바깥에 인테그랄이 있으니까 더하기 c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그리고 더하기 c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선생님 친구 중에 이 플러스 c를 수능 때 안 써서 대학을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주관식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312번 함수 5x 4제곱의 부정적분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함수 5x 4제곱의 부정적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쓰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테그랄 5x 4제곱 더하기 dx. 자, 함수 5x 4제곱의 부정적분인 거예요. 자, 뜻은 미분하면 5x 4제곱이 되는 함수 아닙니까? 그죠? 미분해서 5x 4제곱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기억은 미분하면 5x 4제곱이 되네요. 그죠? 니은은요. 마이너스 5x 4제곱이 되어서 아니네요. 그죠? 니은이 아니고요. 얘 맞고요.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없어지고요. x 5제곱을 미분하면 5x 4제곱이 되죠. 네, 얘는 되네요. 그죠?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미분을 해보면 앞에 있는 식에서는 5x 4제곱이 나오고 뒤에 있는 식에서는 1이 나오죠. 그죠? 미분하면 5x 4제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함수 5x 4제곱의 부정적분의 의미는 뭐냐 하면 미분하면 5x 4제곱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자, 인테그랄 7dx입니다. 미분하면 7이 되는 그런 함수를 구해달라는 건데요. 그런 함수는 7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7만 남고 x는 없어지고 상수항도 따로 미분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7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고요. 2번의 경우에는 미분하면 6x가 나오게 해달랍니다. 자, 어떤 식이 있을까요? 3x 제곱 정도 되겠죠. 3x 제곱이면 미분하면 6x가 되지 않습니까? 더하기 c라고 붙여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3번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는 그런 함수를 원하고 있죠. 어떤 함수가 있습니까? x세제곱 더하기 c가 되겠죠. 그죠?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건 어떤가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4x세제곱이 되는 그런 함수죠. 자, 그것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c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314번을 볼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fx를 구해달라는데요. 이 식의 정의에서 보면 되겠지만 정의에서 볼까요? 네, 요 식은 뭡니까? 요 식은 미분하면 fx가 되는 그런 함수 아닙니까? 그죠? 그런 함수가 2x 플러스 3이다. 그죠? 양쪽을 진짜로 미분을 해버립니다. dx분의 d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좌변은 fx가 되겠죠. 그죠?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배웠죠? 네, 그래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면서 fx가 되고요. 이쪽을 미분하면요. 네,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fx는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도 똑같이 양쪽을 자, 미분함으로써 이 부정적분을 없애버릴 겁니다. dx분의 d로 미분을 하면 여기도 미분을 해요. 자, 그러면 fx는 6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번도 똑같이 dx로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만들어지고 fx는 자 12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11이라고 쓸 수 있겠군요. 그죠? 네, 이렇게 자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죠. 그죠? 이제 미분과 부정적분은 서로 역연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에 게 그냥 나오고요. 바깥에 미분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볼까요? 부정적분과 미분은 역연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없앱니다. 없애서 안에 게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바깥에 부정적분이 있으니까 적분상수 c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되겠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등식 인테그랄 6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dx는 bx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를 만족시키는 상수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주어진 식을 일단 써놓고 봅시다. 인테그랄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dx는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적분상수 c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양쪽을 미분을 또 할 겁니다. 이렇게 미분을 할 거예요. 자, 미분을 하면 어떤 식이 됩니까? 여기서 부정적분과 미분은 역연상 관계에 있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그냥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가 돼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진짜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3bx 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6이 되겠죠. 상수항은 미분하면 없어지죠. 자, 요 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항등식 아닙니까? 항등식은 이제 차수가 같은 한 길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6은 3b가 될 것이고
6은 자 2C가 될 것이고 A는 6이 되겠죠. 따라서 A는 6이 될 것이고 B는 2가 될 것이고 C는 3이 되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입니까? 네, 11이 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쪽에 미분을 해주면 된다가 풀이법이죠. 2번을 봅시다. 2번 등식. 자, 요 식은 이 식과 같은데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양쪽에 미분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식을 쓰고 미분을 해볼까요? 인테그랄 x-1 fx dx는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양쪽을 미분을 할 겁니다. 자, 여기 굳이 같은 기호를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 틈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양쪽을 미분한다는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좌변은 미분과 부정적분이 함께 있으니까 없애고 바로 x-1 자, fx라고 쓰면 되고요. 자, 우변은 진짜 미분을 해야 되겠죠. 3x제곱 빼기 4x 플러스 1로 미분이 되는데 이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군요, 그죠? 자, 그러면 3x-1 x-1은 x-1 fx 그죠? 자, 따라서 fx는 뭐가 됩니까? fx는 자, 얘랑 같아야 되니까 3x-1이라는 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fx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렵진 않죠? 기호가 낯설어서 그렇죠. 자, 필수 예제 2번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dx분의 d 인테그랄 x fx dx가 5x제곱 마이너스 2x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런 식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부정적분과 미분이 자, 함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1번식에서 x, fx 좌변은 이것이 되고 우변은 5x제곱 빼기 2x가 되겠죠. 자, 5x제곱 빼기 2x를 x로 묶어 보면 5x-2가 되는데요. 그죠? 그럼 fx가 뭐가 됩니까? fx는 5x-2가 되겠죠? 따라서 f2는 얼마가 됩니까? 네, 8이 되죠. 네, 이게 답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2번을 볼까요? 자, 2번은 f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 부정적분 인테그랄 그리고 dx분의 d 그리고 x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dx가 붙어 있답니다. fx는 이거랍니다. 그럴 때 f0가 1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부정적분과 자, 미분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지워버리면 된다고 했죠. 지워버리면 되죠. 자, 대신에 바깥에 부정적분이 있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 적분상수를 결정해주는 단서가 이거죠. f0가 1입니다. 자, x에 자 0을 대입할 건데요. 그러면 f0는 c가 될 거고 f0가 1이니까 c는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fx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자, fx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결정이 되죠. 따라서 f1은 어떻게 될까요? f1은 1 빼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f1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필수 예제 3번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용하여 함수 구하기라고 했습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한답니다. 그럴 때 만족시키고 F0는 1이고 G0는 마이너스 2일 때 F2 더하기 G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즉 fx와 gx의 식을 구해서 대입을 해달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식에서 봅시다. 첫 번째 식은 dx분의 d fx gx가 3 아닙니까? 여기를 이렇게 부정적분을 걸어봅시다. 이렇게 부정적분을 걸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부정적분을 걸면 뭐가 됩니까? 네, fx 더하기 gx가 나오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 c가 하나 붙어요, 그죠? 부정적분이니까 c가 붙겠죠. 자,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x 더하기 c가 붙는데, 이 c와 이 c가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c1, c2라고 잠깐 놓으면 여기 있는 c1이 넘어가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죠? 계산이 되고 여기는 어떤 상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수를 전체적으로 그냥 c 라고 하고 그냥 그것을 c1이라고 붙여도 무방합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나온 상수 모르고요. 여기서 나온 상수도 모르죠. 넘겨서 계산한 상수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C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렇게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 식에서 요 두 단서를 써 봅시다. x에 자 0을 대입하게 되면 f0 플러스 g0는 c1이 되죠. f0가 1이고 G0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1은 자 마이너스 1. 따라서 fx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fx 더하기 gx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 식에 주목을 해봅시다. 이 식도 부정적분을 할 겁니다. dx분의 d fx 빼기 gx가 얼마다? 4x다. 자, 여기에 부정적분을 걸어볼 겁니다. 이렇게 걸어보면 자, 좌변은 fx 빼기 gx 플러스 c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변은 2x 제곱 더하기 C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상수가 넘어가서 이제 계산이 되는 이 상수값을 C2라고 할 거예요. C1 여기 썼으니까요. 자, 여기 값도 모르고 여기 값도 모르기 때문에 넘겨져서 빼서 계산한 값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C2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C2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x에 0을 대입을 하면 f0 빼기 g0는 C2가 되겠죠. f0의 값이 1이고 g0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빼면 3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3은 자 C2. 따라서 fx 빼기 gx가 뭐가 됩니까? 네, 요 식에 대입할 거니까 2x 제곱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자, 1번 식과 2번 식을 합쳐서 fx를 구해보면 어떻습니까? 둘이 합쳐서 반으로 나누면 fx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fx는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3x 1차항끼리 1차항이 없으니까 자, 얘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3x가 될 거고요.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눌 거니까 1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fx는 이렇게 됩니다. gx는 어떤가요? gx는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자, 뺀 값에 마이너스를 빼서 빼서 빼봅시다. 그러면 바로 계산이 안 되네요. 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빼기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gx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분의 3x 빼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분의 3x 빼기 2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는 f2 더하기 g 사이 값을 물어봤으니까 f2를 하게 되면 4 더하기 3 더하기 1이 나올 거고, 자, 4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6 빼기 2가 되겠죠. 그죠? 자, 요 값하면 8이네요. 그죠? 8이고 요까지 합하면 14죠. 1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8이니까 전체적인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분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기호가 낯설어서 그렇지 아주 까다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계속 핵심을 반복을 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